굿모닝. 네. 자, 이러다가 뭐 영어 선생이 아니라 무슨 뭐 성공학 특강 강사 뭐 이런 거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참 이런 이야기하면서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늘.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체력이 뭐 뛰어나고 뭐 건강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집안에 돈이 많이 있은 뭐 금수저 출신도 아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만큼 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저 어디서 들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유하고 싶어서. 물론 각각의 그 입장들이 다 다르겠지만 제 이야기 속에서 힌트를 좀 얻어서 여러분의 상황하고 잘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도 조금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저는요, 정말 제가 수많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다 조합해 보면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어떤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최근에 제가 이런 어떤 이제 제가 이렇게 갖고 뭐 성공했다, 이렇게 갖고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제 영어 책 이야기를 할 때 그랬죠? 이 책 그 이야기할 때 오 선생님은 영어 실력이 대단하지는 않은데 기획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기획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힘인가요?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아, 제가 참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주제 넘게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요 말 잘합니다. 잘하죠? 미안합니다. 네. 말 잘하고 기획력이 좋습니다. 좋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 말 잘하고 기획력 좋은 게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발달한 저의 능력입니다. 음, 제가 임기응변 능력, 다른 말로 하면은 순발력이죠. 창의력, 순발력, 기획력, 뭐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기억력이 되게 안 좋다 그랬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어요. 왜? 공부하는 머리가 없으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발력이 발달이 되는 거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말을 잘하는 거는 키도 적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놈이 말이라도 못하면은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가진 게 없이 태어난 키도 작고 몸도 쇠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남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본래 그런 거예요. 여자도 그래요. 말이 많은 여자는 대체로 가진 게 없는 여자들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말이 많아진 거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직업이 된 거고 이제는 말 많은 거 갖고 먹고 삽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예. 그리고 기획력이 좋은 것도 제가 남들하고 똑같이 시험 봐가지고 뭐 외무고시 학교 가고 무슨 뭐 행정고시 학교 가고 의사 될 수 있는 시험 학교 가고 서울대 갈 수 있는 능력 있고 기획력 필요 없어요.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하면 돼. 근데 저는요 그 머리가 없어요. 어, 제가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뭐 대기업에 입사한다거나 우리 학교 다닐 때 잘 나가는 뭐 증권회사 등등 뭐 이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머리라 그래야 되나?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쓴 게 기획력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기획력이고 자시고 이 모든 게 제가 부잣집에서 부모가 빵빵하게 성식아 걱정하지 마. 내가 저 건물 한 채 줄게. 그냥 그거 갖고 살아. 이런 환경 부모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저 건물 줄 건데 이런 환경이 되면 머리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궁하니까 통한 겁니다. 즉 헝그리 하니까 헝그리 정신이 생긴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부족한 거, 내가 가난하고 많이 가지지 못한 거는 굉장한 무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무기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무기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를 제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팔자 타령하고 있는 사람. 아씨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씨 이런 사람은 그 무기를
그 좋은 그 헝그리하다라는 그 무기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했죠. 도대체 오쌤은 진짜 실패를 경험해봤으면 무슨 실패를 했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 한 방에 성공한 거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오늘 실제로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굿모닝 팝스 이야기입니다. 역시 굿모닝 팝스는 오성식을 상징하는 아이콘 같은 직업이죠. 굿모닝 팝스 맞습니다. 근데 굿모닝 팝스의 진행자가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답니다. 제가 이제 그 KBS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황인용의 영팝스인가 거기에서 제가 배낭여행 가고 제가 영어가 정말 이야기가 길구나 이거. 영어를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복궁 같은 데서 외국인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정말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국 잡지들 뭐 타임지 같은 것도 전부 다 검열받아서 어지간한 것 막 이렇게 삭제되고 들어오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저는 외부 세계를 물론 해외여행 자유화도 안 됐던 시절이고 근데 그 외부 세계를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서 저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맞죠. 군대 갔다 와서 배낭여행을 메고 이제 동남아,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낸 책이 영어로 세계 일주라는 책인데 그거 읽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참. 근데 그 책은 망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꿈을 키우면서 이제 외국을 동경하고 있었고 또 그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제 이야기를 황인용의 영팝스라는 데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오성식의 뭐 해외 여행 이야기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때 인기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방송에 입문을 하게 된 거는 이 책을 쓰면서 대학생 영어 박사 오성식은 누구냐 이래가지고 막 잡지도 나오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송하고 인연이 돼서 여기저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인연으로 이제 영팝스에도 이제 나오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방송을 하는데 너무 제가 열심히 하니까 PD가 저를 참 귀엽게 봐서 그래서 어느 날 굿모닝 팝스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저 전에 굿모닝 팝스를 진행하고 있던 분은 곽영일 선생님입니다. 근데 곽영일 선생님은 오후 6시에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훨씬 좋죠. 그 당시에는 새벽 6시가 사실 그 좋은 시간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새벽 6시가 그래도 괜찮은 시간대인데요. 그 당시에는 저녁 6시 생방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승진한 거지 어떻게 보면. 곽영희 선생님이 이제 프로그램을 바꿔서 진행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굿모닝 팝스를 맡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어느 날 이제 그 강영국 프로듀서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겁니다. 와가지고 하면서 성씨가 너 다음 달부터 굿모닝 팝스 MC 한번 해봐라. 오늘 저 시험 삼아서 녹음 한번 해보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팝송 몰랐다니까요. 팝송을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팝송을 모릅니다. 그참 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를 아껴서 해보라고 맡긴 건데. 그래서 얼떨결에 하게 됐습니다. 얼떨결에 하게 되는데, 야, 저 굿모닝 팝스 하면서요.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별의별 게 다 스트레스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주로 저에게 주어진 호칭은 선생님이거든요. 저희 집안도 선생님들이 많고 그리고 EBS도 그 EBS에 출연하신 분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굿모닝 팝스를 진행하니까 뭐 오빠, 아저씨, 오성식 씨 그러니까 그것도 싫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도 사실 그렇고요. 저희 부모 뭐 아버지도 공무원이고 또 이렇게 누님들도 다 선생님이고 뭐 매형이 다 교직에 많이 계셔서 우리 집에선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이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면 촌스러웠냐면
내가 굿모닝 팝스 이렇게 진행자가 돼가지고 청취자가 뭐 오성식 아저씨 막 이러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야 내가 이제 딴따라가 되는 거야. 아, 얼마나 유치합니까? 지금은요 연예인 되고 그런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왠지 그냥 방송에서 나를 뭐 오성식 씨, 오성식 아저씨, 뭐 오빠 이렇게 되게 품위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그 당시에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니 뭐 팝송을 모르는데 뭐 누구의 뭐 딜라일라를 듣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데릴라를 듣겠습니다 그러고 막 틀지를 않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허우적대고. 딱 보름 만에 제가 이제 곽영일 선생님을 다시 이제 같이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만났어요. 곽 선생님. 저 정말 미안한데 나 진짜 이거 못하겠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강 차장님한테 PD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곽 선생님, 곽 선생님 좀 다시 좀 맡아줘요. 그래서 정말 싫었어요. 정말 정말 굿모닝 팝스 싫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왜냐면 제 능력에 버거워서요. 버거워서. 그러다가 이제 곽 선생님은 당연히 이제 6시에 생방송 프로 갔으니까 다시 굿모닝 팝스를 하고 싶겠어요? 그냥 그랬겠죠? 이제 거절당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굿모닝 팝스를 그만두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이르게 되죠. 그리고 머리를 한참 쓰다가 이제 우리 강영국 당시 프로듀서를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냐면 강 PD님 우리 그 강형국 차장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강 차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저기 의사한테 갔더니 그래? 어디가 안 좋은데? 저 간이 조금 안 좋다고. 간염이야? 아니 뭐 그거는 아닌데 그래? 건강이 최고지. 근데요 이 부분에서 잠깐만 이거 밑줄 쭉 보세요. 그 당시에 저 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야 정말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절대 여러분 있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지금도 소름 끼쳐요. 그 당시 저 간 나쁘지 않았어요. 거짓말한 거였지. 굿모닝 팝스 그만두려고 거짓말한 거였지. 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진짜 간이 나빠졌잖아요. 시험간염 걸렸잖아요. 나중에. 말 장난이라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어쨌든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염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저 간염이라 무조건 쉬래요. 이렇게 얘기까지는 못하겠고 거짓말을 아주 직설은 못하겠고 간이 안 좋아서 좀 최대한 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강 사장님이 건강이 최고지. 그러면 한 턴만 하자. 여러분 아시죠? 방송국은 6개월마다 개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개편에서 탈락이 되면 잘리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개편이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가고 이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다음 개편까지 6개월 그러니까 한 텀은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한 텀이 지나면은 끝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희망이 보이잖아요. 이제 돌파구가. 그러니까 이제 됐다. 조금만 참으면 나는 이 굿모닝 팝스의 소굴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한 달 이제 지난 정도였으니까 5개월 정도만 이제 지나면 어떻게든 나는 굿모닝 팝스를 벗어난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5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5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5개월을 보낼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기양이 하는 5개월 깔끔하고 재밌게 하자. 5개월만 지나면 끝! 다시는 굿모닝 팝스를 안 할 수 있다. 만세! 딱 5개월입니다. 별이 5개. 이건 아니지. 이건 침대네. 딱 5개월입니다. 예. 오성식의 굿모닝 팝스는 딱 5개월입니다. 5개월만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근데 있잖아요. 마음을 고쳐먹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마음을 고쳐먹었냐면 그래 5개월이라는 시한부니까 즐겁게 하자.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하자. 그리고 겁날 게 뭐 있어. 잘릴 건데.
그만둘 건데 내가 뭐 잘 보이려고 할 거야? 뭐 할 거야? 어차피 그만둘 건데 단 능력은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줘야지. 그거 하면 됐지 뭐. 아주 가벼웠습니다. 5개월 후에 그만둘 잘릴 각오를 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확 비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는 게 그 다음날부터 너무 즐겁습니다. 왜? 그만둘 거니까. 그렇다고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뭐가 제일 저를 힘들게 했냐면 아니 그래도 굿모닝 팝스는 적어도 일단 음악 프로그램이잖아요. 팝송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영어가 곁들여진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런데 팝송을 모르니까 그게 괴로웠던 거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마음을 딱 비고 나니까 아싸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대하자. 그래서 이제 오성식의 트레이드 마크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 트레이드가 뭐예요? 저희 상징성이 솔직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굿모닝 팝스 청취자들이 뭐를 이렇게 보내보잖아요. 그럼 제가 모르잖아요. 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도 노력을 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요거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네, 전화 어디로 걸어서 앤서링 머신에다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편지로 답 걸어주시거나 팩스로 그때는 팩스도 있었고 앤서링 머신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집에다가 이제 그걸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제 개인 집에다가 앤서링 머신, 팩스 기계 그래갖고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개인의 청취자 상담실이죠. 와, 그랬더니요 뜻하지 않게 굿모닝 팝스의 인기가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확실히 사람은요 막 도와줄 때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막 청취자들이 막 그거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팩스가 막 날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진짜 웃겼던 게 야 오성식 진행자님 참 솔직하시네요. 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솔직하다고 또 그게 매력입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 뜻하지 않게요. 마음을 비우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어차피 난 뭐 저 영어 선생이지 뭐 팝송은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여기 뭐 큐시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해주고 뭐 작가가 써주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뭐 제가 하는 거니까. 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만두기로 했던 사람이 청취율이 쭉쭉쭉쭉쭉 올라가니까 재밌어지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가가지고 야 성식아 너 진짜 그만둬야 되겠니? 그러니까 저 좀 더 해볼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쭉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뭐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도요. 굿모닝 팝스 청취자가 보낸 편지 가운데 인상적인 편지를 상당히 아마 한 박스 이상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 박스 이상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이실래나? 그러니까 한번 보지요. 대충 뭐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도장이 여기 찍혀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도장에 마크를 썼어요. Q 질문이 있는 사람, QC 문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건 사연 단순히 사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보관할 가치가 있는 거 뭐 등등 이렇게 해갖고 이거 다 읽고 그 다음에요. 제가 이거 상당히 많은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야 이거 누구냐? 자원봉사자였던 이런 게 있네. 자원봉사자였던 고려대학교 식량자원학과 김호진의 미국으로부터의 편지 뭐 이런 것도 갖고 있네. 김호진 가족 혹시 이거 방송 보고 계실래나? 그럴 리는 없겠죠? 하여간 이걸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편지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매달 청취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누구님께 그래가지고 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 뒤편에 보면은요 여기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실래나? 우편 번호 주소 누구누구님 귀하 그리고 쭉 보면은 어딨나? 여기 가면 괄호가 쳐져 있죠. 여기 괄호. 편지의 내용을 한 줄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러이러한 내용은 어떻다. 요거를 볼까? 요걸 보면 여기 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잘 안 보인다 저도. 딸기 장수 아주머니와 외국인과의 일화를 보내주신 내용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이 편지를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오성시 그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예, 한 명 한 명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에 1,500통씩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굿모닝 팝스가 대박 난 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점자 굿모닝 팝스도 발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제 점자책입니다. 점자책.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 예, 이거 제 돈으로 그때 한 겁니다. 굿모닝 팝스의 신화를 이루게 된 거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게 생각을 바꾸면서 이게 기적을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늘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말을 통해서 역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얻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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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